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와우넷 이상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뒤에 화면 보이시는 것처럼 대형주에 대한 매매 팁과 그리고 대형주 두 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대형주,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이제 우리가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뭐 현대차 이런 대형주들이 크게 상승하는 것을 봤었고, 그렇게 이제 크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많은 분들이 시장에 참여를 하시면서 또 그런 대형주에 대해서 상당한 매매를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 시장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크게 대형주로 이제 재미를 볼 수 없는 그런 시장이었고, 다만 저가에 있던 종목군들이나 또는 개별적인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오르면서 한쪽에서는 또 큰 수익을 또 내는 부분이 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대형주에 대한 부분, 이 대형주라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오를 것이냐, 또 그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부동산과 대형주 주식은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강남에서 뭐 빌딩을 한 개를 샀다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와, 강남 빌딩을 샀구나. 저거는 시세가 안 빠질 거야. 계속적으로 올라가겠지, 장기적으로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샀다면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얼마에 샀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게 되죠. 삼성전자를 9만원에 샀다. 아이고 어떡하냐. 자, 현대차를 27만원에 샀다. 아이고 고생 많구나. 하지만 삼성전자를 4만원에 샀다. 4만 5천에 샀다. 현대차를 8만원에 샀다. 9만원에 샀다. 우와 대단하다, 부럽다, 와 계속적으로 들고 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은 위치적인 부분 자체가 상당한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주식은 그 네임밸류 자체가 상당한 요인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것은 얼마에 사는지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대형주들에 대한 매매 팁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이제 단무지처럼 단순 무식하게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자, 대형주 매매 팁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대형주를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냐, 대형주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 라는 건데요, 우선적으로 안전한 투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조금 주식이 위험한 건 알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본전 이상 최소 본전이 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오를 수 있는 안전한 투자를 지향하기 때문에 대형주를 선택하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내가 신경을 안 쓰더라도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나의 퇴직연금 같은 그런 주식이 되길 바라면서 대형주를 선택을 한다는 거죠. 또 TV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부추깁니다.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주식으로 뭐 연금 이상에 대한 가치를 얻는다든지 그런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형주도 장기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기업을 찾다 보니 대형주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걱정 없는 투자를 지향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대부분이 주식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보다 주식을 투자부로나 또는 주식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접근하시는데, 중소형주는 계속적으로 시세를 봐야 된다는 선입견이 있고, 대형주는 내가 지켜보지 않더라도 뭐 알아서 움직이겠지, 뭐 오늘 하루 빠져도 뭐 크게 탈 없겠지, 그렇게 이제 걱정 없는 투자를 하고 싶어서 대형주를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 그리고 저는 이게 정말 크다고 생각하는데, 손절을 하지 않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내가 이 주식을 투자를 해가지고 들어갔을 때 손절을 하지 않겠다, 나는 주식시장에 돈을 잃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가 아는 기업을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누구에게나 내가 얘기를 하더라도 야 그래 그 기업 알지, 야 그 기업은 망하지는 않겠지. 자, 일적인 예로 제가 제 친구들도 최근에 주식을 많이 참여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물리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항상 똑같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하는 얘기가 아이 상로에 이 회사 망하지는 않겠지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식시장에서에 대한 위험성은 물론 저도 이해를 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이 일단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장되기 위해서는 상장 요건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개잡주라든지 잡주들은 티가 나요. 하지만 그런 종목이 아니고서는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코스피와 코스닥에 든다는 것은 우리가 그 수많은 법인 회사들, 수많은 개인 사업자 회사들을 다 합쳐서 통틀어 가지고 정말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날고 정말 달린다는 그 기업들, 정말 유명한 기업들 2200개만 뽑아 가지고 상장이 된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렇게 쉽게 망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죠. 그런 기업들이 정말 뭐랄까 한쪽에 이렇게 모여져 있고 이 기업만 고르지 않는다면 쉽게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굳이 내가 친숙한 기업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대형주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투자들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자,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격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자, 이상로 대표님, 항상 이상로 대표님 보면 대형주를 추천하는 걸 잘못 봤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제가 최근 들어서 대형주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 많이 하지 않느냐? 저는 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식은 장사와 똑같습니다. 쌀사 비팔 빼라고 하죠. 우리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고 빼라. 자, 이게 바로 기본이 된다는 건데요. 우리가 이 주식이라는 것이 만원짜리가 만원까지 만원짜리가 10만원까지 올라갔다고 예상을 해봅시다. 그럼 만원짜리 10만원까지 올라갔는데 그럼 몇 배가 오른 겁니까? 약 1000%가 오른 겁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1000%가 오르는 게 쉬울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1000%가 올랐다는 것은 자기가 원래 단가 대비해서 10배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식이 여기에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삼성전자가 45,000원, 43,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96,000원까지 1년 안에 2배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기업이고 상당히 호평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2배가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거든요. 1년에 2배로 오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들이 삼성전자에 투자가 됐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9만원에 18만원까지 또 더 갈 수 있을까? 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7만원, 8만원이었어요. 그때 제가 제 아는 형님한테도 삼성 현대차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이 가격대가 27만원, 28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약 3배 올랐습니다. 현대차처럼 그렇게 무거운 주식이 약 3배 올랐어요. 그때도 우리 회원분들하고 함께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 주식이 3배 올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쉬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대형주들이 쉬는 구간은 모두 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쉬어가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것은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을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상승할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상승한 종목을 사기 때문에 내가 사면 빠지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승 다음에는 다시 한 번 더 조정과 하락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그 조정과 하락 구간에 앞서서 상승할 때 사기 때문에 항상 물리게 되고 고점에서 사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조금만 알더라도 사실 대형주를 지금 사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 대부분의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왜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왜 대형주가 재미가 없었을까요? 아이고 언젠간 가겠지 그러다가 보니까 6개월 7개월 흘렀습니다. 잘못된 투자라는 거죠. 6개월 7개월 동안 손가락만 빨고 계실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적인 부분 자체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대형주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자, 카카오라는 기업이고요. 카카오라는 기업을 잘 보시면 작년 3월 17일 날, 자, 여기 3월 17일 날 저희가 추천을 했던 기업입니다. 그때 가격이 14만원인데요. 지금 이제 액면 분할 했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더 가격이 떨어졌죠. 그 최근에 가격을 보면 얼마냐면 여기 이제 28,000원대입니다. 지금 이게 17만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카카오라는 기업이 작년 3월 17일이면 언제냐면 코로나로 엄청 힘들었을 때 3월 19일이 시장의 최저점이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빨간색 종목을 드렸어요. 빨간색 뭐냐면 강조해드리는, 한 달에 2개에서 3개 정도 추천해드리는 종목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사야 된다, 그런 탑픽 종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이 카카오를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얼마가 됐습니까? 17만원이 됐어요. 제가 공개방송이나 주식 강의를 할 때는 계좌도 보여드렸는데요. 이 카카오로 500%, 400% 먹었던 계좌들이 허다합니다. 그 정도로 꾸준한 상승을 보이면서 넘어갔다는 거죠. 작년에는 저도 이 대형주를 공략을 했었습니다. 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 시장에 대한 성장성에 힘입어서 주가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카카오를 공략을 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지금은 사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미 주가는 저가 우리가 매수를 했던 가격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00% 올랐습니다. 6배가 올랐어요. 6배가 오른 상황에서 과연 세력들은 살까? 절대 사지 않습니다.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성장성이 있더라도, 아무리 장기적으로 유망하더라도 일단은 비싸지게 되면 세력들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6배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주식을 지금 산다고요? 자, 그러면 안 된다 했죠. 자, 제가 한 가지 비유를 해드렸는데요. 카카오라는 기업은 연예인입니다. 우리가 이 기업을 보고 와, 좋다, 야, 정말 잘 되면 좋겠다, 야, 정말 장기적으로 더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연예인이 이쁘다고 해서, 잘생겼다고 해서 저 사람을 내 거로 만들 수는 없어요. 왜? 만인의 연예인이거든요. 말 그대로 나는 팬으로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카카오라는 기업은 당신에게, 우리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자, 이 카카오라는 기업은 이미 6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6배가 오른 종목을 지금 자리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6배가 오를 수 있는 기업을 지금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대형주를 지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대형주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코스닥 시가총 1위 기업인데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추천일이 3월 24일입니다. 똑같이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들어왔던 기업이고요. 이때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격이 65,000원, 66,000원이에요. 이 기업의 주가가 17만원까지 올라왔고 현재 12만원, 13만원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12만원, 13만원대까지 왜 최근에 많이 빠졌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최근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하지만 66,000, 67,000원 잡고 있다면 아직도 팔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언제 선택하는 게 맞냐는 거죠. 어떤 포인트에 들어가야지 수익이 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대형주는 손절하기 싫다며. 대형주는 반드시 수익이 나야 된다며요. 대형주는 장기 투자하고 싶다며요. 대형주는 안전하니까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지만 그런 자리가 바로 우리에게 핵심적인 매매 포인트가 되고, 그 포인트를 잡아야지만 제가 대형주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7만원, 16만원 올라갔는데 지금 또 15만원인데 지금 나는 대형주, 셀트리온 헬스케어 앞으로 유망해, 치료제 뭐 할 거야, 그럼 지금 들어가죠. 그게 맞냐는 거예요. 그건 안 맞다는 거예요.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일단 가격이 맞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효성 첨단 소재 요즘 엄청나게 66만원까지 올라왔어요. 66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효성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표시를 해드렸어요. 6월 26일 날 가격이 얼마냐? 11만원입니다. 자, 뒤에 차트 보십시오. 11만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66만원까지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탄소 섬유와 타이어 코드에 대한 이슈가 되면서 수소차에 대한 이슈, 효성그룹이 바뀌면서 지금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무거운 종목도 6배 올랐어요. 이런 자리에 있는 대형주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아직도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시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런 자리에서는 사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대형주는 절대로 손절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대형주는 최소 6개월 이상 들고 가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라고 하죠. 자, 대형주를 100만, 200만씩 투자하는 사람 없어요. 대형주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금액이 커진 만큼 고가 권역에 신고가 가는 종목에 금액이 커진 돈을 그대로 넣을 수는 없다는 거죠. 저가부터 꾸준하게 업황이 바뀌면서 주가가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그러면서 내 계좌가 커질 수 있는 그런 대형주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효성도 보십시오. 올해 2월달인데요. 자, 효성도 78,000원이에요. 그 지금 얼마예요? 지금 128,000원이에요. 자, 대형주로 지금 올해 해서 2배 가까이 먹을 수 있나요? 자, 우리는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런 포인트에 매집이 되어 있는 포인트에 접근을 하셔야지만 2배씩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형주로 5% 먹었다. 와, 기분 좋다. 그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5% 먹을 거면 대형주를 왜 합니까? 우리가 안정적으로 길게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대형주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사고 있는 이 대형주의 포인트가 맞는지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대형주가 가격이 비싸냐 싸냐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제가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현대차인데요. 자, 현대차가 지금 23만원입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이 가격대, 현재 지금 접근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2013년도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얼마냐면 22만원, 23만원이에요. 자, 지금 뒤에 나오는 화면이 2013년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샀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2만원에 샀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현대차도 이때 지금처럼 꾸준하게 올라왔죠. 35,000원대부터 시작 27만원까지 올라왔고 여기 22만원대 왔다 갔다 거리는 자리죠. 자, 여기서 장기 투자를 한다 생각해 보자고요. 자, 어떻게 됩니까? 22만원에서 12만원까지 빠졌다가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지면 11만원대 빠졌고, 자, 이번에 65,000원까지 빠집니다. 크게 놓고 보면 어때요? 우리가 샀던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2만원, 65,000원까지 꾸준하게 하락을 합니다. 이렇게 현대차가.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2021년도에 본전 가격대가 올라왔어요. 자, 월봉을 보더라도 요 앞에서 매수를 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전입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까? 8년이 지났어요. 자, 우리가 대우조선해양 볼까요? 대우조선해양이 2006년도, 2007년도 30만원이에요. 지금 3만원이거든요. 만원까지 내려갔었어요. 이때 에이, 나는 이때 안 산다. 아니요, 샀을 수도 있어요. 그때 주식했다면 샀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자, 보십시오. 지금 올라가는 차트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때도 대우조선해양이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실적이 영업이익이 흑자전환 되었다. 9,000% 실적 증가했다는 얘기 나왔어요. 근데 한순간에 주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계속적으로 빠져가지고 만원대까지 내려가고 현재는 3만원이에요.
여러분들 HMM 최근에 많이 올랐다 좋아하시죠? 자, HMM이 예전에 얼마냐면 26만원대예요. 그 지금 이 감자를 여러 번 하고 난 다음에 지금 2천원까지 빠졌는데, 그리고 지금 4만원까지 올라왔어요. 5만원대까지 얼마 전에. 아직까지도 이런 20만원대 25만원대 사신 분들 허다합니다. 자, 왜 이런 실수가 반복될까? 또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때는 언론과 매스컴에서 상당한 인기가 있습니다. 엄청난 보도를 해줘요. 자, 여러분 이거 사야 된다, 엄청 좋아요. 자, 실적도 더 좋아질 거고 앞으로 오픈도 더 좋아집니다. 지금 사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방송에서도 그렇고 증권가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나와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선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남들이 안 살 때 그 공포를 이겨내고 미리 사는 게 선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종목을 달려가는 말에 올라타는 것은 선점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좀 더 일찍 사는 거예요. 선매수를 하는 거지 선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서 오르기 전에 사는 게 선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오늘도 이제 선점할 수 있는 기업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지금까지 대형주를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대형주에 대한 부분, 자, 그러면 이상로가 얘기하는 2020년, 2021년도 이렇게 대박나는 대형주들이 있었는데, 자, 2021년도에 추가적으로 지금 매집이 또 되어 있고, 지금 사면 손해 안 볼 수 있는 기업은 또 뭐가 있는지 제가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고려아연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게 되는데요. 자, 고려아연이라는 기업은 가계도를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배구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고려아연은 이제 영풍그룹과 그리고 고려아연그룹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영풍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코리아서킷, 뭐 시그네틱스라든지 또는 뭐 인터플렉스 같은 이런 전자 계열에 대한 그룹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영풍그룹이고, 고려아연은 비금속 관련된 생산, 제조 및 생산을 담당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에서 동업을 해서 만들어냈는데, 지금 3세까지 내려왔어요. 경영 3세까지 내려왔습니다. 처음부터 동업자 기관이고요. 그 장가와 그리고 체가 이 두 가지 집안은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LX, LG에서 LX라는 게 분할되면서 LX 세미콘이라고 하는, 그 전에 실리콘웍스라고 하는 기업이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잠깐만 차트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LX 세미콘이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제 뒤에 화면 보이시죠? 자, 분할되면서 지주사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으로 주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는 이 지금 나오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자, 일단은 이 고려아연이 3세 기조로 떨어져 나온다고 봤을 때 이 고려아연이라는 기업이 지주사에 대한 형태를 띌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계열사들을 상당히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고려아연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자, 마찬가지로 이 고려아연이라는 기업이 지금 현재 캠코라는 황산 니켈을 제조하는 생산회사에 지분을 35%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캠코라는 기업이 황산 니켈을 생산하는데, 황산 니켈이 어디에 쓰는 거냐면 2차 전지를 우리가 충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충전을 하고 난 다음 100% 되면 저항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금속이 뭐냐면 니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필수적인 원재료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황산 니켈이에요. 이 황산 니켈 자체가 부각되면서 올랐던 기업이 바로 KG케미칼, KG그룹의 지주사입니다. 자, KG케미칼이 자회사 KG에너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도 작년 7월 달에 공유했던 기업이에요. 작년 7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 주가가 약 45,000원까지 약 300% 올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집되어 있는 가격대부터 시작을 해서 상승했는데, 이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슈가 바로 KG에너캠에 대한 황산 니켈이 전세계 2위권이다, 생산 능력이. 그래서 재평가를 받을 것이다. 지금까지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배 올랐습니다. 근데 고려아연은 아직까지 주가에 대한 변화가 없거든요.
우리가 고려아연이라는 기업은 아연, 연, 금, 은 이런 비금속에 대한 부분에 매출이 많이 나타나는 기업인데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는 단계인데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일단 캐시카우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마진 추이가 개선될 수 있는 영역인데 신규적인 부분에서 자회사에 대한 가치가 부각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이 앞서 얘기했던 이 황산 니켈은 2차 전지나 또는 우리가 PCB판 또는 이제 플라스틱 도금 강판에 쓰여지는 것을 뜻하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자회사가 호주에 또 아크 호주에 있는 수소 관련된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자 그 회사 관련해서 또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될 수 있는 수소 사업과에 대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고려아연이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봤을 때 기업에 대한 주가를 한번 바뀔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자 고려아연에 대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제 고려아연을 방송을 말씀드리고 꾸준한 상승세를 현재도 보이고 있고, 지금 이제 다시 한 번 더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구간까지 저는 올라왔다고 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이슈가 좀 될 수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제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봐야 되는 것이 여기 보시면 이제 최윤범 씨라고 있습니다. 이 최윤범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고려아연에 대한 자회사 호주 SMC에 대한 CEO인데요. 자, 이 회사가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요거 별표 3개 해놓으세요. 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우리가 NHN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NHN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분사돼서 분리된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NHN이 예전에 우리가 한게임이라는 회사로 유명했던 기업이었고, 자, 이 한게임이 이제 사행성 게임들이 많았죠. 그렇다 보니까 그 국가에서 사행성에 대한 규제를 하면서 이 주가도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요. 자, 우리가 이 안에 사업적인 부분을 본다면 게임, 그리고 결제, 커머스, 기술, 컨텐츠 상당히 다양한 분야를 지금 현재 영위하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결제라든지 또는 이제 커머스, 그리고 컨텐츠, 그리고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실적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바로 결제와 게임 부분인데요. 자, 게임 부분은 최근에 아시다시피 많은 게임류들이 상당한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이런 게임류들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결제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서도 페이콤, 그리고 이제 한국 사이버 결제, 자,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쿠팡이라든지 또는 이제 네이버페이와 또 연관된 기업이다 보니 상당한 실적들을 올려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NHN에 대한 재평가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자, 우리가 거기에서 콘텐츠에 대한 분야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NHN 티켓링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부분 다 공연이라든지 또는 스포츠 또는 여행 관련된 티켓을 끊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대행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경기가 일부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 날씨가 좀 풀리면서 억압되어 있던 보복 소비가 여행 쪽으로 좀 살아나는 규모가 많이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작년 대비해서 성과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NHN 벅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음원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예전에는 음원이라는 것이 무형의 자산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런 무형의 자산 자체를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주는 유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음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서도 상당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요. 그리고 K 컨텐츠라든지 K 웹소설 관련해서도 이런 위즈덤 하우스라는 기업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지적재산권을 상당히 확보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감안했을 때 제 컨텐츠에 대한 재평가도 이 NHN 주가에 상당한 힘을 보탤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제 우리가 뭐 파이오링크라든지 또는 NHN 소프트, PNP, CQ 같은 경우에도
통합 관리 솔루션, 통합 보안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인데요. 그만큼 상당한 이 NHN 계열사 그룹들에 대한 보안을 담당하고 있고, 거기에 네트워크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꾸준한 실적적인 성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HN에 대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면요. 우리가 지금 NHN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2014년도에 여기에서 한번 유상증자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기서 유상증자를 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번 크게 빠졌었는데, 여기에서 유상증자 했던 이유가 페이코에 대한 서비스를 준비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면서 2014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약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성장에 대한 기반은 이미 다 마련됐고, 사업에 대한 기반도 마련되어 있다고 봤을 때 지금부터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NHN이 저는 충분히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020년도에 이런 대형주로 상당한 재미를 봤었습니다. 뭐 2배 뿐만이 아니라 3배 또는 6배까지도 크게 오르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았었고, 뭐 카카오라는 기업은 6배 올랐고요. 그리고 지금 효성첨단 소재도 약 6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상승을 기록했고 엄청난 부를 또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도 효성이라든지, 여기 다 설명 안 드렸지만 엄청난 또 상승을 보였던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이번에도 또 나타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 고려아연과 그리고 NHN 말씀드렸는데요.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대형주지만 저희는 이렇게 방송에서 많이 타는 종목이나 또는 뭔가 사람들이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 종목보다 인기가 많아질 수 있는 기업들, 상승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로 말 그대로 선점을 하는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들과는 조금 다른 역발상 투자에 대한 그리고 좀 더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급등하는 종목 말고 급등할 수 있는 기업에 미리 꼭 선점하는 그런 매매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분명히 큰 성과를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